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니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많이들 또 다시 힘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저항권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왔죠. 기술적인 저항권에서 그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잊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호재가 없어요. 음, 호재라고 하면 낙폭과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낙폭이 크니까 이제 그 악재들은 선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의 50% 이상을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거다. 사실상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의 하락 이유를 뭐 금리 인상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는 그런 기대감이 멀어져 간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빠졌는데요. 애초에 금리 인하를 지금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무슨 금리 인하입니까? 자,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빌미로써 빠졌다라고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거고, 거기서 반등 고점에서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곧 다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조정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어느 순간 저점을 높여준 시점에서는 반등을 해줄 텐데, 그 시점이 어디냐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사실상 조금은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아서 예측을 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까지는 굵직한 또 이벤트가 있고 시장을 추가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 중에 하나인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한번 역사와 이번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뭐겠습니까? 8월 20, 올해는 이제 8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건 1982년부터 연방은행 정책 세미나로 지금 거의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금융 권력이 집결하는 부분이고요. 미국, 유럽, 일본, 뭐 중앙은행 총재, IMF 총재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각국의 재무장관, 그리고 경제 석학자들, 월가 이코노미스트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소예요. 그러니까 와이오밍주에서 이제 만년설로 유명한 아주 작은 시골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석유의 제왕 록펠러가 구입을 했다가 보존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잭슨홀을 기부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요. 계곡이죠. 협곡입니다. 위치는 대략 이 부분에 위치를 해 있고 아주 만년설로 유명한 그런 아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라서 원래 이제 휴가 같은 뭐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죠.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커피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향후의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1978년도에 처음에 스타트가 나왔어요. 캔자스시티의 FED가 흥행을 워낙 이제 작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흥행을 시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때마침 70년도에 지금 이제 비슷하다라고 거론되고 있는 그 70년도 초반에 그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죠. 그때 이제 인플레 파이터로서 볼 볼커 의장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었고, 그때 이 볼 볼커라는 사람이 성호 낚시강이라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 이 볼버커 의장은 낚시로 유인을 해서 설득을 해서 이 회담 장소, 그 장소를 잭슨홀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오니까 그린스펀, 버냉키, 뭐 이후에 이 사람들도 이곳에서 통화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고를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후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 잭슨홀 미팅에서는 공식 세미나의 내용만 보도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나누는 그런 기록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왔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버냉키가 3번이나 양적 완화에 대한 발표를 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버냉키가 2010년도에도 2차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2014년도에 드라기 총재도 여기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 옐런 여기서 이제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요 파월이 금리 인상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요 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역대 이제 잭슨홀 미팅 연준 의장들의 발언 내용들이 2010년도에 나왔고요. 2011년도에도 나왔고, 2012년도에 나왔고요. 2014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노동시장 회복이 아직 더디다. 통화 정책은 미리 정해질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보게 되면 노동시장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과거 뉴스예요. 연준 부의장이 2023년이나 돼야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도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2020년 잭슨홀 미팅 결과는요, 평균 물가 상승 목표제를 도입을 했고, 그때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를 완만하게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을 요긴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 이제 대응이 늦어서 이번에 어마어마한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정이 되어 있죠. 25일부터 27일 3일간인데요. 26일 날이 중요하겠죠. 파월의 연준 의장이죠. 파월의 발언이 오전 10시 미국 동부 기준 시간입니다.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통화 정책에 따른 이제 힌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매파적인 게 이제 초매파적이냐 아니면 그냥 매파적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물가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또는 금리를 올리는데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8월 달에는 FOMC가 회의가 없죠. 9월 20일 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선 조정을 받으면 이제 그런 것을 오히려 악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시장이 오히려 비둘기파 발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계속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0.75 강력하다.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붙이지 않는다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호재, 그러니까 반등의 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일부가요, 내년에 5월달 경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예측을 좀 한 바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미국을 보세요.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에 그냥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 이유만으로 금리를 내린 적은 없어요. 자,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언제 그런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또 따로 별도로 내용을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번 발언에서는 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그러니까 금리 인상 계속 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 갔을 때는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0.75% 주장을 했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0.75%를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은 소수의 그런 총재들이고 나머지까지 다 합쳐보게 되면 0.75까지 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목요일 전후로는 저가 매수.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시장이 밀려낸다라면 저가 매수를 고려만 하겠죠.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3%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3% 돌파를 못했고요. 2년물이 3.165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역전된 상태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올해까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3.5에서 3.75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마 쉽게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도 지금 0.75로 올리기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에서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향후에 여기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또 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 달러 지수가 다시 또 최고점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희한한 것은 희한하다기보다는 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요때 이 달러의 고점과 지금 달러 고점 봤을 때 이전보다 지금의 고점이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요. 14년 만에 최고치를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 나타났던 그 단기적으로 찍었던 그 환율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 그 1340원에 육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25일 날 금리 또 있겠죠. 발표가 있을 텐데 이미 약간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다시 0.25를 하게 된다면 계속 역전되는 어떤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높지만 앞으로는 역전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볼게요. CPI 지수가 8.6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9.1 고점 찍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업률은 3.5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GDP가 적자를 기록했고 경기 침체 징후죠. CPI 지수는 8.6, 9.1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금리 인상 속도를 막 가파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 3.5입니다. 근데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공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속도를 줄이거나 뭐 금리 인하로 가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은 약간 고점을 찍고 하락 징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가도 하락 중이지만 88달러 선 정도에서는 저점을 지금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더 하락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서 향후 금리 인상을 멈춘다거나 뭐 이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 거의 희박하고요. 그냥 속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0.5를 하고 그 다음에 0.25를 하든 이렇게 올해 연말까지 뭐 3.5 뭐 그 정도만 맞춘다라고 하면 시장의 컨센서스에 맞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이걸 반등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요. 자,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왜냐면요, 미국 다우 지수는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스닥 지수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요 선을 그어드렸어요. 예. 이 상단이 저항선이다 말씀드렸고, 여기도 저항, 여기 아니면 여기가 저항선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걸려버렸습니다. 그럼 지지라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 어딘가 12,000 대략 12,000에서 12,300 정도일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호재보다는 이제는 악재보다는 약간 호재에 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마TV 한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